이 정체불명의 집단은 도대체 누구인가? 미국 MBC 방송국에서 20년간 탐사 보도를 해온 기자가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대처럼 움직인다. 한 명도 낙오 없이 완벽한 시간 관리, 철저한 가격 비교.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관광객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항 시스템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유럽 공항을 뒤흔든 관광객들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한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다. 세계 여행 문화를 재편하는 혁신가들이다. 대체 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NBC 방송국에서 20년간 문화와 관광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탐사보도 기자 조너선 카터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며 수많은 글로벌 트렌드를 목격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의 공항과 관광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넘겼어요. 세계적인 여행 트렌드는 늘 서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보고서가 쏟아졌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까지. 유럽 전역의 대형 국제공항들이 한 국가의 관광객들 때문에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항 내부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카터 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공항 직원들조차 그들에게 맞춰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심지어 면세점의 동선까지 그들에 맞춰 변경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연간 7천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 중 하나예요. 그동안 수없이 취재해온 곳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길게 늘어선 줄,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짐을 정리하느라 허둥대는 모습. 모두가 익숙한 공항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한 그룹만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검은색 롱패딩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시간으로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인공위성의 안내를 받는 듯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공항의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기 봐요. 또 시작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그들은 이렇게 나타나요. 마치 군대 같죠? 저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진열대 앞에서 제품을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필요한 제품을 정확하게 집어들고 계산대로 이동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브랜드별 가격이 센트 단위까지 비교된 쇼핑 리스트가 들려 있었어요. 각 매장의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일정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항 직원 소피는 저에게 말했다. 이분들 덕분에 공항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어요. 면세점 배치를 조정하고 보안 검색대에서의 이동 동선도 개선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한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을 바꿀 정도라니. 그들을 따라가며 더 많은 것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까지.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어요. 심지어 입국 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룹 내에서 가장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 빠르게 해결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치밀한 동선,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움직임. 이건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보였어요. 공항 관제실 책임자인 피에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들의 이동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효율적인 동선 덕분에 공항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가들이에요. 저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세계 관광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관광객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공항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소비 문화를 뒤흔들고 있을까?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의 거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소비 습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적인 흐름인지.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도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출국장에서 줄을 서 있는 여행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어수선한 풍경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속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어요. 유럽에서 봤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마주한 또 다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공항을 가득 채운 스마트 기술이었어요. 공항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공항 내부의 혼잡도를 분석해주는 스마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짐을 찾을 때도 자동화된 로봇이 여행객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의 주요 공항들을 수없이 다녀봤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서 마주한 이 모든 풍경은 단순한 편의성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관광객조차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탐험해 볼 생각에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됐어요. 거리는 상상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형 전광판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중교통의 운행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공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서울의 거리를 가득 채운 한국인들의 소비 방식이었어요. 저는 뉴욕과 파리, 런던에서도 소비 문화를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소비 습관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어요. 명동의 대형 백화점에 들어서자 저는 처음 보는 풍경을 마주했어요. 보통 해외에서는 고객들이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천천히 상품을 고르고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쇼핑을 마치 미션 수행처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정보를 검색해 두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찾아서 집어들었고 결제하는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빨랐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냥 쇼핑하는 것 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매장 직원을 붙잡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빠르게 쇼핑을 하는 거죠?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쇼핑을 그냥 감에 의존해서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오죠. 가격 비교는 기본이고 브랜드별 할인율까지 다 따져서 움직이니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유럽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쇼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전략처럼 실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공항에서의 움직임, 도시의 시스템, 그리고 쇼핑 문화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유럽의 공항 직원들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단순한 소비 문화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해야 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몇 가지 사례만으로 모든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관광객들이 실제로 세계적인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먼저 한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명동을 찾았어요. 명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활기찬 쇼핑 거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인기 있는 쇼핑 지역이라는 이유로 여길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명동 거리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작정 가게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에서 봤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관찰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한 관광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뭘 보고 계신 건가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매장에서 지금 몇 % 할인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매장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가 없으면 시간 낭비가 심하거든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쇼핑을 하기 전에 모든 걸 미리 계산하고 오는 건가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통 한국인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움직여요. 같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쇼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여행 방식도 이런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투어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따라가 봤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관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일정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어요. 하루에 방문하는 장소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동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심지어 관광버스조차 미리 최적의 경로를 분석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 투어 가이드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유명한 곳을 방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 일정도 최적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유럽에서 봤던 공항의 변화가 떠올랐어요. 10분 단위로 세밀하게 움직이던 한국인 관광객들. 실시간으로 최적의 동선을 찾아 이동하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유럽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시장의 운영 방식까지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광장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관광객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방식은 전통적인 시장 방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미리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장 한쪽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QR코드를 스캔하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거요? 저 QR코드로 리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비밀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험을 찾아낸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비 습관과 여행 문화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 관광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변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전 세계가 결국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광장시장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놀라운 소비 방식을 직접 확인한 후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단순한 여행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기존의 관광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철저한 계획과 데이터 기반의 소비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에서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복궁 입구에서 사진을 찍거나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반면 한국인들은 이미 시간대별 입장 티켓을 예매하고 한복을 대여한 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요? 한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동선을 짜면 시간 낭비 없이 훨씬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시간대가 가장 덜 붐비는 시간이에요. 미리 검색하고 왔죠.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경복궁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경험을 얻기 위해 동선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관광마저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현상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유럽에서는 가이드북이나 관광 책자들이 대부분 감성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로마에서의 낭만적인 하루를 즐기세요. 파리에 숨겨진 보석 같은 카페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서점의 여행 코너에는 가장 효율적인 일정, 시간대별 추천 명소, 최적의 교통수단, 비용 대비 최고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가이드북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여행서들이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감성적인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습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 습관이 해외여행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이 어떻게 세계의 관광 시장을 바꿔놓고 있는지를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 중 하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도심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입점한 초대형 쇼핑몰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쇼핑몰에서 본 광경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해외 쇼핑객들은 매장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제품을 살펴보고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자신이 구매할 제품이 정해져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온라인으로 미리 가격과 재고를 확인한 후 정확한 위치로 이동해 상품을 골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결제 속도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모바일 결제를 통해 몇 초 만에 구매를 완료하고 다음 매장으로 이동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도 빠르고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질문했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쇼핑을 하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쇼핑을 할 때 미리 정보를 다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매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가장 좋은 선택을 빠르게 결정하죠. 그제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여행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는 걸요. 한국인들은 여행을 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항상 최적의 선택을 찾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 방식이 너무도 체계적이고 정교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기존 관광 시스템조차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을 바꿀 혁신적인 변화라는 걸.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어요. 이 변화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관광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며칠 동안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과 소비 습관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유럽과 미국의 관광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전략적인 소비 습관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효율성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서울의 저녁이었어요. 명동거리는 언제나처럼 북적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쇼핑과 음식을 즐기며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도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명동의 분위기를 좀 더 느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수선한 소란이 들려왔어요. 거리를 가로지르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광객 몇 명이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 무리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쇼핑을 하러 온 거라고요. 한 중국인 남성이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여기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우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한국인 매장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카드 결제 오류가 발생해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결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체 관광객이었고 한 명이 계산을 대신해주면서 발생한 결제 오류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갈등을 키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한 한국인 관광객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침착하게 직원과 경찰을 번갈아 보며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카드가 중복 결제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시스템 오류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 사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해가며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시스템이 계속 오류가 난다면 저쪽에서 다시 결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 변동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결제된 금액이 정확한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대처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침착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대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마침내 결제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오해도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인 여성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별 말씀을요. 여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세계 관광 시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철저한 일정 관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여행 습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된 사고방식이었어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전 세계 관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진짜 이유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 여행 시장을 바꾸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관광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중요한 흐름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보여주는 변화가 단순한 한 나라의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따라가야 할 새로운 기준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욱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직접 목격한 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효율적인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철저한 계획과 침착한 태도가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된 문화적인 특성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쇼핑이나 소비 문화가 아닌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단순한 쇼핑과 관광 패턴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여행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이번 목적지는 경주였어요. 기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나 한국인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예약한 티켓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두 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이곳이 불국사인데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어. 그럼 경주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다 신라시대 거야? 대부분 그렇지.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거든. 그때 여기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명한 곳을 둘러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가족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차 안 곳곳에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설명해 주고 젊은이들이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경주에서 방문할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에게 여행이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경주에 도착한 후 저는 관광지를 따라 이동하며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불국사, 첨성대, 경주 대릉원까지. 어디를 가든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무리의 관광객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왕족들의 무덤입니다. 당시 신라는 가이드가 설명을 하자 관광객들은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고려로 넘어갈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관광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대부분 한국인들이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은 대개 가이드의 설명을 가만히 듣거나 사진을 찍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한국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들의 학습형 여행 방식이 세계적인 관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경주의 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한옥 마을에서 열리는 한지 공예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저는 한 공방을 방문했어요. 체험장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한지의 원료는 뭔가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사용되던 방식인가요? 공방의 장인이 설명을 하면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관광객은 체험이 끝난 후에도 공방 장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혹시 이 공예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도 있나요?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전통 공예가 있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 관광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진짜 이유였어요. 공항 시스템을 바꾸고 쇼핑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경주에서의 취재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세계 관광 시장을 재편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여행 방식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어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장소로 향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좀 더 조용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쇼핑몰과 시장, 관광 명소에서 본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은 분명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걸까?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효율성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더 깊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더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인들이 여행 중에도 많이 방문한다는 한 서점으로 향했어요. 명동과 홍대처럼 북적이는 곳이 아니라 조금은 한적한 분위기의 서점이었어요. 관광지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책을 읽거나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점 안을 둘러보다가 한 벽면에 걸린 한국 근현대사 관련 서적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운동, 그리고 30일 운동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책장을 넘기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제야 조금씩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스타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저는 책을 덮고 잠시 서점 안을 둘러봤어요.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불현듯 공항에서 마주쳤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줄을 맞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10분 단위로 쇼핑 리스트를 정리하며 최적의 동선을 찾아 움직이던 한국 관광객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적 유산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행조차 배움의 과정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어제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한국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였어요. 하나의 경험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관광 문화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서점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야 이 기획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관광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혁신적인 트렌드였고 전 세계 여행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취재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럽 공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